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평화연구소의 정용진 소장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평화연구소는 일상의 평화를 만들고 또 그러기 위해서 모두가 평화를 배우는 그런 공간입니다. 함께 모두가 평화를 배울 때 우리 사회에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평화의 도구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오늘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생길 때 늘 평화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평화연구소라고 이름 짓고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평화를 만든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있죠. 평화를 고민합니다만 특별히 교사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회복적 생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오래도록 이제 교사들과 만나면서 어떻게 학교 공동체를 또 평화로운 공간으로 바꿀 것인가, 그리고 우리 미래 아이들이 어떻게 평화의 사람들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 텐데, 특별히 교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회복적 생활 교육 관련된 내용, 또 갈등을 어떻게 다루는지 이런 내용들도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우선 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야기들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어, 화면을 좀 보면서 얘기하죠.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한다고 할 때 좀 많은 선생님들 고민하고 계십니다만, 고민이 이제 진심 어린 고민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런 질문을 하죠. '뭐를 아이들에게 가르칠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해서 많은 자료를 보고 찾고 이렇게도 하시죠. 고민이 좀 더 깊어지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이 교육의 내용을 아이들에게 어떤 식으로 전달해야만 아이들이 잘 받아들일까?' 이런 고민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고민하다 보면 당연히 우리는 '그런데 이것을 왜 우리가 교육해야 될까?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무엇을 위해서 이것들을 우리가 가르칠까?' 하는 질문을 하기 마련입니다. 고민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이거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아 내가 가르치는 대상은 과연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냥 내가 전달하고 받아들이는 대상인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결국은 내가 사람에게 교육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죠. 그런 자각이 있죠. 그러면 사실은 여기에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가지 질문이 더 들어가죠. 한 단계가 더 깊어집니다. 뭐냐면, 그렇다면 '가르치고 있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질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길래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결국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지식을 주고받는 지식의 어떤 전달 과정이라기보다, 지식이라는 것은 매개로 해서 사람을 형성해 가고 사람이 만들어져 가고, 혹은 이미 존재하는 사람의 무한한 가능성이 겉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놀라운 것은,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만 길러진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과 인간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은 교육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사회 모두가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를 들면 교육을 대부분 다 받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 또 발전된 나라에 살기 때문에 의미 교육도 굉장히 수준적이고, 그러나 이미 교육을 다 받고 사회에 나온 사람들 중에는 이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 것이죠. 범죄자들도 많겠지만 법에 저촉되지만 않았을 뿐이지 아주 이기적으로 타인을 해쳐가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걸 위해서 자신의 지식과 학식과 지위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반증이 있는 것인데, 우리 교육이라는 것이 사실은 '온전한 사람을 길러내는가.' 하는 측면에서는 고민의 지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제도 얘기도 할 수 있겠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육하는 사람이 '교육자로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교육의 대상인 아이들이 '누구인가? 결국 사람이란 누구인가?' 하는 고민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 그런 의미에서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사람이 함께 모이는 곳이 공동체고,
사람은 공동체로 밖에 살아갈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모임, 그 개별적인 인간들의 총합이 공동체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모인다고 해서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니죠. 공동체가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조건들, 화학적인 반응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존재할 겁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그게 바로 사람이 누구인가를 이해해야만 어떤 공동체가 만들어질 건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간단한 도식입니다만 한번 들여다보시죠. 제가 뭐 다른 강의 중에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만 공동체는 결국 사람을 통해서 형성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사람을 통해서 모이게 되고, 그럼 사람은 우리가 인간이라고 지칭하는데 인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대별해서. 서양 사람들이 인간을 이해하는 견해와 또 동양 사람들이 인간을 이해하는 견해죠. 대표적으로 이렇게 언어가 다른 것처럼 두 언어로 써놨습니다. 보시면 어떨까요? 서양 사람들은 휴먼 빙이라고 인간을 지칭하죠. 뭐 두 단어가 돼 있습니다만 휴먼 빙이라고 할 때 의도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단어는 휴먼이라기보다는 빙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빙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 여겨요. 존재에 대해서.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존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톨로지라고 하는 서양 철학에서도 존재론이 먼저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그 존재가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인식론으로 나아가고 하면서 이렇게 발전되어 온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인식의 대상이 뭐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냐 아니면 관념을 통해서 알 수 있냐 뭐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결국은 서양 사람들은 존재를 우선해 준다 하는 것이고 반면에 동양에서는 어떨까요? 인간이라는 말 자체가 역시 두 단어죠. 사람인자하고 사이 간자로 돼 있잖아요. 인간. 우리는 또 사람이라고 이것을 순 한국말로 이야기합니다만 인간이라는 말을 분해해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말하죠.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being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개별적인 주체, 존재를 상정했다기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 그 사이에 집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이에 무엇이 있는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조금 인제 동서양이 융합돼 있기 때문에 이런 대별적인 관점은 조금 지양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 일반적으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확실히 어떤 사물을 볼 때도 존재 중심적으로 보고 그리고 분석해 나가고 동양 사람들은 그것들을 통합해 나가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예를 들면 뭐 나무 한 그루가 있다 했을 때 서양 사람들에게 "나무가 어떻냐?" 하고 나무를 설명해 봐라 한다면 나무는 뭐 잎이 있고 가지가 있고 몸통이 있고 뿌리가 있고 이렇게 개별적인 존재의 부분을 나눠서 분석하고 쪼개는 방식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요. 동양 사람들은 어떠냐 했을 때 나무 한 그루가 있을 때 나무가 무엇이냐 하면 나무는 나무만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나무가 존재하려면 땅이 있어야 돼요. 흙이 있어야 되고 또 물이 있어야 되고 해가 있어야 되고 뭐 주변에 뭐 다른 뭐 동식물들이 있어야 되고 나무 한 그루가 존재하려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변 여건들을 다 제거해 놓고 나무를 나무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주변의 관계 속에서 나무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가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관계론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존재론적 관점에서 이 관계론적 관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죠. 뭐 당연한 얘기 같은데 이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서구화되어 있는데 서구식 교육은 기본적으로 개별 존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 개별 존재가 어떻게 잘 발전하고 발달하고 성장하고 성취하고 성공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해야 되고 또 경쟁력을 갖추고 뭐 이기고 또 갈등 같은 데 싸우고 또 변론하고 뭐 하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개별적인 존재에게 맞춰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어떤 교육이라는 것도 결국은 개인의 인지 위주의 발달 중심으로 돼서 '개인이 어떻게 더 나은 존재가 될 것인가.' 하는 측면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개인주의도 발생하고 능력주의도 발생하고 그 능력이 많은 혹은 '내 능력으로 성취했다.'라고 믿는 개인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룰 때 그 공동체를 이루기가 어렵고 그 속에서 갈등과 분쟁이 생겼을 때 서로 협력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기보다는 대결하고 더 힘이 센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그리고 잘못된 사람을 응징하는 것을 정의로 믿는 이런 굉장히 응보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면서 응보주의적이면서 공동체성이 결여돼 있는, 또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장치만 중요한 이런 비인간적인 사회로 자꾸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건 서구에서도 이걸 많이 반성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어떤 모델, 다른 철학들을 동양에서 찾기도 하고 혹은 비서구권, 꼭 동양만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뭐 원주민들 문화라든지 이런 것에서 찾는 것이죠. 여하튼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결국 관계론으로 바꾼다는 것은 인간이 관계 속에서 그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더 새겨 나가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에 웰빙 문화가 뭐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신문에도 조금 철진한 얘기입니다만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뭐 웰빙 마케팅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웰빙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웰빙, 빙이 잘 되는 것을 웰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을 때 어 순한국말로 그걸 참살이라고 불러요. 웰빙을 참살이라고 하죠. 근데 참살이가 무엇인가? 관계적 관점에서 봤을 때 참살이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웰빙 문화라고 했을 때 웰빙은 개인들이 더 맛있는 걸 먹고 좋은 데 가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다 개인의 어떤 어 행복, 쾌락 이런 것들이 최대로 증진되는, 그걸 또 어떤 소비 구매력을 갖추고 있을 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웰빙 문화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마케팅에서도 그렇게 쓰기도 하죠. 그게 마치 행복할 것처럼. 그런데 관계론 입장에서 본다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살이지. 동양적 관점에서 관계론적 관점에서는 개인이 자기가 그냥 만족을 극대화하는 이 방식은 참사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소위 우리가 뭐 한계 효용 최감의 법칙이나 뭐 이런 거를 얘기해도 개인의 어떤 만족이라는 것이 그 보상이 계속되지 않잖아요. 그죠? 이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더 많은 더 높은 강도의 어떤 자극이 필요한 것이고 이건 참사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관계론이 되게 중요하다. 우리의 교육이 존재론에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관계론으로 넘어갈 것인가는 되게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 봤습니다. 쪼금 더 발전되게 얘기를 해 볼까요? 인간은 결국은 관계를 맺는 존재다라고 했을 때 관계는 반드시 사람하고 맺어야 되죠. 사회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이 관계를 맺을 때 반드시 두 가지 방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는 타인과 협동을 해서 더 많은 것들을 이루고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주는 일들이 있겠고, 또 다른 것은 관계가 갈등을 이렇게 뭐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갈등은 자연스러운 건데 왜냐하면 나하고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설명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갈등은 당연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인간이기 때문에 갈등을 많이 느끼는 거고 인간과 동물이 느끼는 갈등의 양상은 또 다른 것이죠. 예를 들면 인간에게는 외재적인 영역이 있고 내면적인 영역이 있잖아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외재적인 영역, 예를 들면 저도 지금 제 눈, 코, 입 뭐 외모가 있고 겉으로 드러나 있는 거죠. 이거는 서로 다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한다고 했을 때 이건 뇌에서 어떤 작용을 하죠. 뇌를 뭐 어 해부해 본다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로 수치화할 수 있고 우리가 다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객관적인 것들이죠. 그러나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는 사실은
이거는 다 내면의 영역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할 때 뇌에서 어떤 반응이 있다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지만 그 반응이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까지 알려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만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의식을 가지고 있고 인간은 그 의식을 언어화합니다. 그러니까 외재적인 영역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서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갈등의 요소가 없어요, 객관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면의 영역들, 내가 어떤 거를 바라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품는지는 내가 말을 해야만 상대편이 알 수 있고 내가 말을 하면 상대편을 아는데 어떻게 아냐면 본인이 해석해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생각한 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또 해석한 대로 이해하게 되죠. 자,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갈등이 생긴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문제인데 이 갈등을 다루는 방식에서 우리는 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갈등은 그런 의미에서 양면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교육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인간이 타인과 함께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면 이 갈등을 다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 제가 지금 좀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리타드 세넷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가 계십니다. 좋은 책을 많이 쓰셨어요. 특별히 투게더라는 책이 어 나중에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은데 애석하게도 좀 절판이 돼서 원서밖에 이제 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만 그렇습니다. 뭐 헌책방에 가셔도 되니까. 리차드 세넷의 투게더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책 자체가 어떻게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협력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끌어낸 책이에요. 자기 손쟁가가 인제 학교에서 무슨 음악을 듣고 있는데 그 랩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음악이 굉장히 파괴적이고 폭력적이고 타인을 혐오하고 욕하고 이런 내용의 노래를 막 따라하고 막 이러는 걸 들으면서 이분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죠. 사람들이 자신들하고 같은 사람들끼리만 모이려고 하고 우리가 얼마나 같은지를 확인하고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을 좀 배제하려는 그런 성향들을 많이 보이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현대 사회가 이분이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다양해진 것 같지만 그 다양성 속에서 자기네들끼리만 모이려고 하는 사실상의 부족주의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이 이분의 진단입니다. 저는 상당히 많이 동의해요, 그 부분은.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그런 다양한 차이들 뭐 인종이든 피부색이든 뭐 문화든 언어든 지역이든 이게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협력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분이 독특한 얘기를 한 것은 인간은 크게 원래는 협력할 수밖에 없는 그 협동의 유전자가 인간의 내면 속에 각인돼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뭐 농경 사회만 보더라도 협력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산업화되면서 개인주의적으로 발전돼 와서 그 원래는 협력하고 협동할 수밖에 없는 그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의 어떤 습성 속에서 이를테면 사회적 유전자죠. 그러니까 밈 같은 거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그쵸. 게놈이 아니라 이게 밈이 생기는 거죠. 사회적으로 사회가 발전하면서 더 이상 협동하는 인간이 아니라 경쟁에서 이기는 개인적인 인간들, 비협동적인 자아, 개인주의적인 자아가 출현했고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더 많은 갈등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뭐 얘기를 좀 길게 하고 있습니다. 음 결국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인간은 관계를 맺는 동물인데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한때 서구에서 너무 과학주의적인 사고, 그래서 인간이 이성이 되게 중요하다. 이성 중심적으로 또 과학 실증주의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외의 요소를 자꾸 제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성적인 인간을 자꾸 만들려고 하던 것이 산업 사회하고 만나면서 그게 교육의 어떤 틀로 들어오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두뇌를 발달시키는 인지 위주의 학습을 하다 보니까 협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갈등을 더 많이 하는
개인주의적인 인간들을 만들어냈다 하는 것이 이제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의 견해인 것이죠.